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엔비디아입니다. 로이터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잠시나마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가치 기업이 될 뻔했다는 소식 정말 뜨거웠죠. 네, 무려 3조 9천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니 와,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장을 이뤘는지, 그 배경은 뭔지, 또 이게 기술 시장 전반,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그 핵심 동력은 뭐니 해도 인공지능,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자체 AI 서비스 강화하려고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을 막 벌이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아, 수요가 폭발적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뭐 이 기업들이 거의 무한정 칩을 원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쵸.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AI 모델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진짜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칩이 이 분야에서 성능이 워낙 독보적이니까요. 그래서 주요 테크 기업들은 이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말 엔비디아 칩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경쟁 자체가 성장의 엔진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기사 보니까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한때 캐나다랑 멕시코 증시 전체 합친 것보다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영국 증시 전체보다도 더 커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2021년에 한 5천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하니 불과 한 3, 4년 만에 거의 8배 가까이 커진 셈이네요. 와, 진짜 믿기 힘든 규모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 비율이 약 32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32배요? 주가는 그렇게 막 폭등했는데 PE 비율이 그 정도면 이게 왜 흥미로운 거죠? 이게 왜 놀랍냐면 지난 5년간 엔비디아의 평균 PE 비율이 41배였거든요. 아,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PE는 오히려 평균보다 낮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보통 PE 낮으면 저평가 신호 아닌가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랑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주가 상승 속도보다도 이익 추정치, 그러니까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이익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주가보다 더 빨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미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정말 엄청나다는 강력한 증거죠. 근데 동시에 이런 높은 기대치를 만약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만큼 주가 하락 위험도 클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크겠네요. 그리고 이 거대한 규모는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 전체 가치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어요. 와, 7%나요? 한 기업이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포함해서 상위 5개 기술 기업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까지. 이 5기업이 지수의 무려 28%를 차지합니다. 28%. 와. 그럼 혹시 S&P 500 지수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같은 데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포트폴리오가 이 소수 기술주, 특히 AI 기술 미래에 꽤 크게 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예전 생각했던 것만큼 분산 투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오르기만 한 건 아니고 중간에 좀 우려나 변동성도 있었잖아요. 지난 4월이었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관련 발언 우려 때문에 주가가 잠시 주춤했다가 그 뒤로 또 68% 이상 반등했다는 내용도 있네요. 정치적 중립성 유지. 네, 맞아요. 그때 잠시 출렁였죠. 시장에서는 관세를 좀 완화할 무역 협상 가능성 같은 기대감으로 다시 회복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모두가 이런 열광에 동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사에 보켈 캐피탈 파트너스의 킴 포레스트라는 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AI가 물론 생산적인 도구인 건 맞지만 지금 시장 기대를 한몸에 받는 거대 언어 모델 LLM 있잖아요. 뭐 챗GPT 같은 거요. 이런 기술들이 과연 지금의 이 엄청난 기대치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선 좀 신중한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기술의 실제 효용성하고 시장의 기대치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사실 지금 AI 분야 투자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좀 과열 아니냐,
거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킴포레스트의 발언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여정을 보면 참 드라마틱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1993년에 젠슨 황 CEO가 공동 창업했을 때는 원래 비디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래픽 카드 회사? 약간 틈새 기업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게이머들한테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죠. 그랬는데 이제는 월스트리트가 AI 산업 전체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어떤 지표, 바로미터로 삼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전통적인 반도체 강자였던 인텔을 대신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편입됐잖아요. 아, 맞다. 인텔 대신 다우지수 편입. 이게 그냥 한 회사가 잘 나간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컴퓨팅의 핵심이 중앙처리 장치, CPU였다면 이제는 AI 연산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그 중심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CPU에서 GPU로의 전환, 그 이유가 뭔가요? CPU는 보통 순차적인 작업 처리에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GPU는 수천 개 코어를 이용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그러니까 병렬로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실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병렬 처리 능력 때문에 AI 시대에는 GPU가 더 중요해졌다.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었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볼까요? 엔비디아의 기록적인 성장은 AI 칩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폭발적인 수요 덕분이었고 그 기업 가치는 이제 웬만한 나라 경제 규모와 맞먹을 정도다. 그리고 이건 S&P 500 같은 주요 시장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까지가 한 축이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AI 기술의 실제 가치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AI 혁명의 정말 최전선에 서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 같아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여러 AI 모델들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혹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인가? 이 결과가 단순히 기술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걸 넘어서서 세계 경제 전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당신의 투자 결정이나 커리어 경로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